한국이 일본 불매운동을 지금 즉시 중단해준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주겠다. 최근 일본이 한국을 향해 황당한 제안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낮에는 반일을 외치면서 밤에는 결국 아사히 맥주를 마시고 있는 한국인. 한국인들은 여전히 일본의 플스와 닌텐도를 사고 유니클로 옷을 입고 있다. 거봐, 결국 이렇게 된다니까. 불매운동은 금방 끝났잖아. 일본의 대표 신문조차 이렇게 한국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되고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일본 언론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일본 기업들이 받고 있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캐논 카메라는 라이카로, 유니클로는 자라와 탑10, 에이세컨즈, 스파오 등으로, ABC마트는 슈마커, 레스모아로 대체되면서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파산하기 일보 직전인 수준으로까지 추락해버렸습니다. 2019년 상반기 불매운동이 시작되기 전 187개에 달했던 유니클로 매장은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강남점과 홍대점을 포함해 인기지역 50곳이 문을 닫았고, 혐한 발언으로 논란이 된 DHC는 아예 사업을 완전히 철수해야 했습니다. 대규모 할인 공세와 뛰어난 품질로 한국인들은 다시 일본의 토요타와 렉서스를 사고 있다 라고 주장한 일본 언론들의 보도와는 다르게 일본산 자동차 수입 금액은 2019년 7,500억 원에서 2020년 5,300억 원, 그리고 2021년에 4,400억 원으로 빠른 속도로 계속 추락 중에 있습니다. 이미 주문을 했던 사람들도 취소를 하는데 상황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최정은 포스코 회장, 구강모 LG 회장, 구현모 KT 대표까지 함께 모인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려 2년 6개월 동안 지속된 일본 불매운동.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 정도로 심각한 국가 간 불매운동이 지속된 적은 없었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 기업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는데, 여기에다가 한국 정부와 한국 대기업들이 머리를 맞대고 상상을 초월하는 협력 관계를 구축해버리면서 사실상 한국 대기업들마저 일본 불매운동에 사실상 참여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 SK, 포스코, LG 등 한국을 대표하는 최강 기업들이 일본 불매운동에 사실상 참여하게 되면 일본이 받는 타격 레벨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청와대에서 찍힌 이 사진을 현재 일본이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과 현대 등 대기업 총수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의 차량용 반도체에서 더 긴밀히 협력이라고 말이죠.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삼성과 현대차의 자동차 반도체 협력 조건으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대란을 겪으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역대급 호황기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의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까지 모두 밀려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산했는데, 차량용 반도체만큼은 일본이 올인해 꼭 살리겠다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전 세계 차량용 반도체 점유율을 보면 독일의 인피니언, 네덜란드의 NXP, 일본의 르네사스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일본 정부의 주도 아래 애니시, 히타치, 미쓰비시 등 일본 대기업 19개가 힘을 합쳐 만든 일본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모여 만든 회심의 한방에 일본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역동적인 이미지와 우아함을 동시에 지닌 디자인과 세계 최고 수준의 퀄리티,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성공하며 럭셔리 브랜드 제네시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으며 승승장구하는 현대차와 최근 대만의 TSMC 기술력을 뛰어넘어서며 세계 최강 반도체 기업으로 거듭난 삼성이 손을 잡게 되면 일본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 르네사스는 물론이고 독일과 네덜란드 기업마저 한순간에 대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이 차량용 반도체만큼 심혈을 기울인 또 하나의 미래 산업이 바로 전기차 배터리인데요.
이마저도 한국 때문에 폐업해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대적할 만한 배터리 회사는 파나소닉으로 테슬라의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미국 네바다주의 테슬라와 합작해 테슬라 기가팩토리 1을 만들어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에너지부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26년까지 미국에 완공될 배터리 공장은 총 13곳에 달하는데 이 중 10곳이 한국 기업이 짓거나 한국 기업과 합작 형태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 합작해 켄터키주 중부 지역에 2025년과 2026년까지 공장 하나씩을 지을 예정이고, LG화학과 GM이 손을 잡고 올해 안으로 오하이주 로스타운에 공장을 짓습니다. 여기에다가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함께 공장을 건설하기까지 미국과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한국 기업과 손을 잡고 한국산 배터리에 올인하자 테슬라도 일본을 버리고 한국으로 갈아타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점은 이렇게 한국 대기업들이 배터리 산업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배터리 원재료 공급 확보입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가 바로 기시다 총리가 최근 입주한 총리의 거주 공간에 귀신이 실제로 살까입니다. 여기에 귀신이 살고 있고 이 귀신 때문에 여기에 거주했던 역대 총리들은 정권을 오래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아베와 스가 전 총리는 별도의 숙소에서 생활했는데 최근 이곳에 입주한 기시다 총리는 과연 귀신을 볼까? 라는 것이 일본인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일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일본의 외교는 엉망진창이죠. 미국만 바라보며 미국이 일본을 위해 모든 것을 해줄 것이라 믿으며 그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호주에서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호주에 도착하자마자 호주 총리가 한국에서 K9 자주포 1조 원을 구매하겠다는 파격 발표를 한 데 이어 배터리 핵심 원재료인 리튬과 코발트 등 핵심 광물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한국처럼 과감한 투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도 바로 배터리 원재료 수급 불안 때문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죠. 광물 최대 매장국 중 하나인 호주로부터 대규모 공급 약속까지 얻어내면서 한국은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구광모 LG 회장은 배터리의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등의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호주와 핵심 광물 협력 양해각서를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활로를 열어줘 감사하다 라고 말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문 대통령이 최근 호주해가 안정적 원자재 확보에 애써주신 점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 라고 했습니다. 정의성 회장도 감사를 표한 뒤에 자원 외교를 계속 더 많이 해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쫓아서 같이 가도록 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 2022년 1월 1일 공식 가동됐습니다. 우리나라는 비준 절차 등으로 2월 1일부터 본격 합류하게 되는데요. 일본은 현재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나버린 상태입니다. 이번 RCEP은 가입국의 인구만 24만 명으로 세계 무역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할 만큼 세계 최대 규모의 FTA입니다.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태국,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그동안 동남아 등 일본산 제품만 특혜를 주던 곳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일본산보다 가격과 질, 모든 측면에서 뛰어난데도 태국과 호주 등에서는 지금껏 온통 일본차로 도배가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태국의 상황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 오래전 태국과 체결한 FTA로 관세 없이 매우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었던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2천만원이 조금 넘는 소나타는 태국에서 5,50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 3천만원 안팎으로 한국에서 판매됐던 스타렉스는 태국에서 6,900만원을 줘야 살 수 있었습니다. 2배가 넘죠. 그런데 이제 2022년 2월부터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 FTA인 RCEP에 공식 참여하게 되면서 일본의 이러한 특수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위기는 올해부터가 진짜입니다. 이렇게 일본 대기업들이 한국 때문에 또다시 파산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2022년에는 일본인들이 한국에 대규모 이민을 올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후지산 지하 저주파 지진이 관측되면서 곧 후지산에서 화산 대폭발이 일어날 것이라 말하는 전문가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경고 수준을 뛰어넘어 이제는 일본인들조차 한국으로 대피하려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활화산인 후지산 아래 지하 20km에 마그마가 있는데 단단한 암석과 달리 고온 액체 상태여서 바로 위 지층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화산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근 관측된 주파수가 긴 저주파 지진으로 관측됩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이 저주파 지진의 일종으로 마그마의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것입니다. 시마무라 히데키 무사시 노카구인 대학 특임 교수는 깊이로 봐도 주파수로 봐도 저주파 지진의 일종이어서 저주파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아닌가, 그 중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후지산은 이제 분화해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300년 전 분화하고 분화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분화할 때는 비교적 큰 분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말했고, 또 다른 일본의 화산 전문가들은 후지산은 올해 당장 폭발할 수도 있는데 조짐이 보이면 일본인들은 무조건 달아나야 한다, 달리 손쓸 방법이 없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후지산에서 지난 2000년과 2001년에 저주파 지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나흘 뒤엔 후지산 부근에서 진도 6강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때문에 최근 일본인들이 서울 등 주요 도시에 부동산을 싹쓸이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최근 금리 인상과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드디어 3년 만에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한국 부동산 시장이 한국으로 피난 오려는 일본인들 때문에 또다시 급등해버린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